뒤늦게 내 통장을 보니까 나는 이만큼 안 썼는데 왜 돈이 이것밖에 없지? 다 내가 쓴 게 맞는. 그냥 다 모르겠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이 벌고 싶다 10억을 받았어요. 근데 이 10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굴려야 되지? 다 거꾸로 하시면 돼요. 이 A to Z를 이 재무 목표를 위해서 한 점으로 보이게 연습을 하고. 안녕하세요. 일상의 소소한 새로움을 더하는 채널 쓰뉴 채널의 쓰뉴입니다. 여러분들, 오늘은 제가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5가지를 한번 신랄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어떤 분들은 좀 팩폭을 오늘 당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도 분명히 저질렀던 실수들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월급을 열심히 모으려고 하는데 매번 월급이 내 통장을 그냥 스쳐만 간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가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5가지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솔루션까지 오늘 명쾌하게 전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돈을 못 모으는 사람 특징 5가지 중에 첫 번째, 내가 매달 어떤 항목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모른다. 매달 지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이 보통 분류할 수 있는데요. 식비, 생활비, 통신비, 교통비, 자기개발, 경조사비 등등 나눠서 개인별로 좀 지출을 관리하고 내가 이 항목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쓴다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 해요. 하지만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은 약간 퉁쳐서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냥 뭐 식비는 한 요 정도 쓰는 거고 뭐 교통비는 매달 한 이 정도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어렴풋이만 있고 실제로 내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교통비를 뭐 5만 원을 쓰는지 10만 원을 쓰는지 전혀 감이 없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는 들쭉날쭉해요. 이번 달에는 내가 뭐 배달비 좀 많이 시켜 먹어서 식비가 막 와장창 더 넘게 나올 때도 있고, 어쩔 때는 갑자기 쇼핑을 많이 해서 쇼핑 비용이 엄청 늘 때도 있고, 이게 들쭉날쭉해서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통장을 스치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해버리고 뒤늦게 내 통장을 보니까 나는 이만큼 안 썼는데 왜 돈이 이것밖에 없지?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야 땡땡 주식회사? 이거 내가 쓴 기억이 없는데?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보죠. 그러고 나서 막 겨우 대조를 해보니까 다 내가 쓴 게 맞는.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돈을 모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의 특징 5가지 중에 2번째. 신용카드 할부를 막 사용합니다.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너무 갖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일시불로 긁으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나 돈 모아야 되니까 이거 한 무이자 3개월, 무이자 6개월로 나눠서 그냥 내면 되겠다. 매달 이 정도는 내가 갚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. 이게 하나면 몰라요. 내가 지난달에 분명히 갖고 싶은 옷을 샀는데 이번 달에 또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또 뭐 또 이 정도는 할부로 좀 해놓을 수 있지 하고 또 할부로 긁습니다. 그리고 또 다음 달이 돼요. 다음 달이 되니까 갑자기 집에 좀 커피 머신을 하나 갖고 싶은데 하면서 커피 머신? 카페에서 커피 사 먹는 것보다 커피 머신 사가지고 내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낫지 하면서 또 커피 머신을 할부로 결제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할부가 하나, 둘, 셋, 넷 쌓이다 보면은 매달 할부 갚는 데만 돈이 뭉텅이로 나가버려요. 이러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집니다.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의 특징 5가지 중에 3번째.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뎌서 어떻게든 어떤 누구와의 약속을 잡는다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주말에 누군가와의 약속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. 이런 분들은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넘겨보다가 연락 좀 한참 안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근황을 막 올렸어요. 어딘가 갔어요. 그러면은 여기 어디야? 뭐 나랑도 같이 가자 이러다가 이제 우리 조만간 만나야지 이런 약속이 잡힙니다. 내 캘린더를 보니까 다음 주에 시간이 비는 거예요. 그럼 다음 주 주말에 이 친구와 약속을 잡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한 달에 주말이 이제 8번이 있다고 치면 다 약속을 잡아놓는 거예요. 딱히 이 친구랑 막 엄청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반드시 만나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주말에 나가서 좀 누군가 만나고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 이런 약속을 8번을 다 잡는 겁니다. 그리고 8번을 다 나가서 맛있는 걸 먹고 좀 좋은 시간을 보내요. 그렇다 보면 돈을 왕창 쓰겠죠.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내가 주말에 누군가와 만나서 약속을 잡고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어떤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돈을 모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 중에 4번째.
잠을 7시간 미만으로 자고 운동도 딱히 안 하고 취미도 없는 사람들. 물론 제가 운동을 딱히 안 좋아하고 취미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모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를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요. EBS 자본주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중에서 소비는 감정이다 편을 꼭 한번 봐보세요. 인간이 보통 소비를 할 때 외로워서, 슬퍼서,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. 저희가 소위 좀 속되게 말해서 시발비용이라는 표현이 있죠. 이 시발비용을 보통 어떨 때 씁니까?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일이 있고 빡치고 뭔가 우울하고 내 기분 전환을 하고 싶고 이럴 때 내가 좋아하는 마라탕이라도 먹어야지 이럴 때 내가 좋아하는 옷이라도 사야겠다 이럴 때 오늘 이 기분으로는 버스 타고 집 못 가겠어 택시 타자 택시비 이럴 때 이런 것처럼 안 좋은 감정이 내가 원래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잠을 충분히 못 자면 기분이 나빠집니다.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내 기분이 리프레시 되고 내 몸에서 나를 각성해주는 세포들이 막 나오면서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되고 에너지가 나오고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서 좀 활동적이게 사람이 변하는데 운동을 아예 안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 기분을 리프레시할 기회가 조금 없는 거죠. 그리고 취미도 마찬가지예요. 사람들이 보통 좋아하는 취미를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잖아요. 근데 이런 기분 전환을 할 만한 나만의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내 전체적인 기분에 대한 컨트롤이 잘 안 되겠죠. 그러면 충동적인 소비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. 그럼 돈을 모으기가 어려워지는 거죠.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 중에 5번째. 딱히 재무 목표가 없다.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 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딱히 재무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. 그냥 다 모르겠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. 그래서 10억을 받았어요. 근데 이 10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굴려야 되지?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? 떠오르지 않는 경우라면 아마 분명히 내 머릿속에 구체적이고 선명한 재무 목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. 재무 목표랑 내가 돈이 생겼을 때 뭘 하고 싶은지가 선명하게 사실 그려지지 않는다면 막연하게 그냥 나는 이런 거 사고 싶은데? 라는 생각만 든다면 돈을 모으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가 아마 잘 안 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급이 통장에 있으면 이거를 내 재무 목표를 위해서 저축하고 쌓아두고 돈을 불려나가려는 생각보다는 그냥 당장의 기쁨, 내가 당장에 소비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통해서 이걸 사용해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그럼 분명히 돈을 모으기가 어려울 겁니다. 지금까지 돈을 못 모으는 사람 특징 5가지를 한번 빠르게 이야기해봤는데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? 좀 팩폭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다행히 별로 해당하는 게 없는데?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여기서 영상을 종료하셔도 되고요. 다는 아니지만 몇 개는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솔루션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이걸 한번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돈을 못 모으는 사람에서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이 되는 이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. 자, 솔루션은 생각보다 쉽습니다. 제가 말했던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 거꾸로 하시면 돼요. 그럼 첫 번째로 내가 매달 어떤 항목에 어느 정도 금액을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으면 됩니다. 내가 한 달 동안 평균 어떤 항목에 얼마를 쓰는지 잘 모르셨던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여태까지 내 월급을 받았던 그 통장 체크카드 있죠? 내가 사용했던 그 카드 사용 내역서를 한번 3개월치를 쭉 뽑아보세요. 그리고 이걸 형광펜을 그리든 아니면 내가 엑셀에다 분류를 하든 하셔서 식비, 생활비, 교통비, 통신비, 기타 등등에 내가 평균적으로 3개월 평균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계산을 해보시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계산을 바탕으로 내가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조정을 하시고 어느 정도 내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한 달 예산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번 달 혹은 다음 달부터 그 예산에 맞게 소비를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. 그렇게 하면 내가 머릿속에 내가 식비는 평균적으로 이만큼 쓰는구나 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 초과하려고 하면 내가 넘지 않도록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할부는 절대 하지 마세요. 특히 소비성 지출이라면 할부는 절대 안 됩니다.
1번, 한 달 예산 세우기. 요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이라면 아직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준비가 안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. 그럼 이제 그 신용카드를 고이 넣어두고 아니면 아예 해지를 하고 1번, 한 달 예산을 세우고 지출 관리하는 것부터 연습을 해보세요. 그래서 2번은 반드시 지켜주세요. 신용카드 할부는 절대 하지 않는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즐기고 매 주말마다 무의미한 약속을 만들어서 외출을 하는 빈도를 줄이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. 굳이 엄청 보고 싶었던 사람도 아닌데 생각도 안 맞고 마음도 안 맞는데 만나서 돈 쓰고 시간 쓰고 감정 소모하는 일 이제 좀 줄여보면 어떨까요? 약속이 없는 주말을 나 혼자 잘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. 차라리 그냥 책 한 권 들고 동네 좀 햇빛 잘 드는 좀 통창 있는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책도 읽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혼자 영화관에 가보기도 하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.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의 가치를 좀 이해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서 좀 쓸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세요. 이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돈을 잘 모으는 방법은 물론이며 내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나만의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좀 더 정립하는 그런 단단한 나를 만드는 시간이 아마 될 거예요. 그리고 네 번째 솔루션. 소비는 감정입니다. 그래서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. 우리가 초인이 아닌 이상 항상 기분을 아주 좋은 상태로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최소한 7시간 이상, 베스트는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것이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인간은요, 지금 현대사회는 매우 발전했지만 사실 원시적인 그런 몸과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하루에 일정 수준 정도는 움직여줘야지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고 내 몸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호르몬들이 나오게 됩니다. 하루에 8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적어도 30분 이상 유산소 또는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게 충동적인 결정을 하거나 소비를 하는 것을 막아주고 내 신체 컨디션을 아주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. 그리고 단지 이런 지출 관리뿐만 아니라 내 상태가 굉장히 좋고 에너제틱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뿜뿜 나오면 내 주변에도 그 기운이 퍼지게 되고 그 좋은 기운으로 인해서 나에게 더 좋은 기회들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솔루션은요, 내가 왜 돈을 모아야 하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재무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. 도대체 내가 돈을 왜 무엇 때문에 모아야 하는지, 그리고 그 무엇을 위해서는 내가 적어도 어느 정도의 목표 금액을 만들어야 하는지, 그리고 그 목표 금액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내가 모아볼지, 이런 계획을 세워보는 게 바로 재무 목표인데요. 이 재무 목표가 든든하게 있어야지 내가 계속 동기부여를 해 나가면서 꾸준히 이런 모든 나의 습관들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. 저의 재무 목표를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5년 안에 수도권에 있는 7억 원대의 아파트를 내 스스로 매매하기 위해서 적어도 2억 5천만 원의 자기 자본을 만들어 놓는 것, 이것이 저의 재무 목표입니다.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매달 수입의 70% 이상은 저축하려고 하고요. 재테크로 연평균 7%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 본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몸값을 올릴 수 있는지, 그리고 부가적인 수입은 어떻게 만들어보는 게 좋을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나의 재무 목표를 수치화해서 한번 클리어하게 만들어 보시고, 이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 매일 하루하루의 습관, 루틴, 그리고 아니면 돈 관리 방법까지 이 A to Z를 이 재무 목표를 위해서 한 점으로 보이게 연습을 하고 만들어 나가 보세요. 자,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5가지와 이걸 돈을 잘 모으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솔루션 5가지, 이렇게 한번 연결지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특징 5가지 중에 몇 개나 해당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, 그리고 이 솔루션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저한테 들려주시면 저도 열심히 그 댓글에 답글을 남기면서 같이 또 으쌰으쌰 나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은 정말 저와 함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더 나아가 보실 수 있을 그런 잠재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우리 다시 열심히 함께 나아가봐요.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
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히 계세요.